자, 이번 시간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해서, 즉 극한값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살짝 점검해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정의를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 좋아요. 얘를 왜 한번 정리하고 가느냐? 이 극한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잘 돼야, 거듭 강조합니다만 뒤에 미분도 잘 되고, 극한이 잘 돼야 적분도 잘 되고, 그래프도 잘 되고, 잘 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극한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쪽에 갈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할까요? 발목이 잡힌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개념이 애매모호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세요. 먼저 극한의 정의가 되기 위해선 식과 그래프가 같이 머릿속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프 입장에서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 지점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x는 a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따졌었는데 얘가 좌극한, 그리고 얘가 좌극한, 그리고 좌극한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값을 가질 거니까 1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극한, 우극한은 그래프 타고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서 함수의 목표값이, 함수값의 목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방향성 확인해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 좌극한 뭐라고 하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의 x의 값과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값, 두 극한값이 같아지면 그때 극한값을 우리가 목표값을 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이 알파 값이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의 극한값이 뭐라고요? 알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이때는요, 그냥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무슨 값을 구하면 되죠? 함수값을 구해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나올까요? 구하라고? 극한값 구하세요. 함수값 구하세요. 맞아라. 이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거부터인데, 두 번째 건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함수가 중간에 예외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점을 처리해서 이 예외점도 x는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극한값이 이 f의 알파라는 놈이 이제 f의 a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 돼서 두 놈이 일치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때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무슨 값이기 때문에? 목표값이기 때문에 이 예외점을 처리하는 걸 맨날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예외점을 처리하는 방법. 대부분 이 예외점이라는 것은 값을 넣을 수 없도록 만드니까 우리가 값을 넣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없잖아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인 거니 대부분 분모의 값이 0인 지점이 다 예외점이 돼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점이라고 할지라도 이놈은 목표값은 앞에서 봤던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야기 한 번만 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봐요. 방향성이 중요해서 그래요. 좌극한 그래프가 타고 올라가, 함수값은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 한 번 더, 얘는 우극한 타고 내려와, 그 다음에 일로 가, 그죠? 타고 내려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 자체가 똑같은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예외점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예외점을 처리하는 방법은 식을 변형한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분수식인 거니까 분수식 더하면 뭐
통분, 아래다 쓸까요? 통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전체를 약분을 해가지고 약분으로 그 식을 예외점이 없는 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냥 넣어서 역시 그 예외점이 제거된 함수값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다 이 예외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럼 그 예외점 처리하는 것은 식의 변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유리함수 중에서 이런 애가 있대요.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서 얘는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온다면 좌극한 타고 내려가요. 얘는 아래쪽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극한 얘 오른쪽에서 와요. 그래프 입장에서 타고 올라가요. 얘 y 값은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아예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또 비록 방향성이 같다고 그래도 그 값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봐요. 좌극한 타고 올라가 위로 폭발해 올라가요. 우극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타고 올라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얘도 역시 동일하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는 그래프로 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얘는 뭐로 보는 거지? 식으로 봐요. 그리고 얘는 둘 다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은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의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포인트는 이래요. 값을 계산할 때 항상 식과 그래프를 같이 떠올려 버릇하세요. 특히 이제 보통 경우에 식을 많이 처리하는데 식 옆에 그래프를 놓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특히 이제 소트 이쪽 파트는 미분적분 파트인데 그래프의 식의 해석 또는 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극한 배울 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 버릇처럼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함수들을 좀 역시 그래프를 옆에 놓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수값 물론 그래프가 없어도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시계만 매달리다 보면 그래프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래프가 필요할 때 못 쓸까 봐 아예 쉬운 문제부터 그렇게 접근을 시키려고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함수 그래프는요. 이거예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 즉 상수 함수 미안합니다. 1차 함수, 그 다음 몇 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여기까지를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직 3차 함수는 뒤에 가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떠올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함수가 유리함수, 그 다음 무슨 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인 거니까 가능한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식으로 푸는데 그래프를 계속 한번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처리할 때 이 그래프들을 옆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 이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볼 때는 극한을 볼 때는 항상 이 방향성을 봐야 돼요. 얘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요 안에 들어간 이쪽 얘는 함수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함수인데 이 함수를 둘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함수를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함수를 뭘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식만 있다고 그래서 식만 보지 마시고 그래프를 좀 떠올리면서 같이 옆에 놓고 있다고 계속 한 3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1차 상수함수를 보세요. 상수함수 조금만 설명해.
그래요. 조금만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상수함수라고 하면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간대요. 3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정도 해볼까요? 뭐 8 정도 해볼까요? 그럼 얘가 함수식이고요. 얘가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그때 목표값인 거니까 얘가 식이면 그래프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조그맣게 해서 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얘가 y는 8인 거니까 얘가 3으로 갈 때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상관없이 항상 목표값이 몇이 되는 거지? 8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얘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상수함수인 경우에. 단지 얘를 구멍 뚫리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린다고 그래도 우리는 극한값은 함수값인 거니까 약분해서 처리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리미트 x가 역시 3으로 간다고 할까요? 뭐 1차 함수 이렇게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럼 얘가 똑같은 방향성이고 얘가 1차니까 얘를 역시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y는 x인 거니까 쉬운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인 거니까 역시 3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에서 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구멍이 뚫리든지 간에 예외점이 있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1차 상수함수하고 1차 함수는 함수값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2차 함수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위에 x제곱 제일 편한 걸로 해봅시다. 역시 얘가 무슨 성이라고요? 방향성이라고요. 그쵸? 처음 할 때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해놓으세요. 그럼 x제곱이래요.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얘가 y는 x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 x는 3으로 갈 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함수값인 거니까 약분 처리해서 이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럼 유리함수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무리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죠. 예를 들어 무리함수 리미트 x가 역시 뭐 몇 정도 할까요? 3으로 간다고 할까요? 3으로 갈 때 이 안에 루트의 x 제일 쉬운 놈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도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무리함수는 알다시피 여기 시작점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르륵 여기가 3으로 갈 때 역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도 아무튼 극한값이 다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리함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방향성이고요. 얘가 뭐지? 함수니까 역시 식을 보면 옆에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쉬운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그랬으니까 다라락 해가지고 역시 3으로 가면 여기에 구멍 뚫려 있어도 항상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극한값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있잖아요. 0으로 갈 때는 얘는 0인 지점에서는 극한값이 없어요. 왜 극한값이 없죠? 아까 했잖아요. 저 왼쪽에서 와 또 해? 타고 내려가 타고 내려가 오른쪽에서 와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역시 이 그래프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게 x가 a로 갈 때 있잖아요. x가 a로 갈 때는 웬만하면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 이제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이 구멍 뚫린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식 옆에 그래프를 딱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유추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 수학 킬로그램도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래요. 아마. 내 말이 맞아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를 옆에 놓고 하는 연습이 조금 돼 있다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이제 x는 a로 갈 때가 첫 번째, 만약에 한 4개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대요. 리미트 이제 그래프를 좀 떠올리는 연습이 됐다고 생각하고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이것도 역시 얘인데요.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된 놈을 한번 살펴봐요.
물론 1차 함수긴 한데 얘를 이렇게 보세요. 그냥 몇 차 함수? 1차 함수. 됐어요? 얘는 상수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더해진 이 전체를 뭐로 보고?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죠. 이 방향성은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건데요.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보시면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 그래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래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떠올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설마 1차 함수를 못하면 그건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x가 3으로 갈 때니까 역시 드르륵 얘가 3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을 처리해보면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얘가 전체가 6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1차 함수 각각 1차 함수와 상수 함수를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얘는 아까 그랬으니까 안 해요. y는 x 3으로 갑니다. 그럼 얘 3으로 가겠지 뭐. 얘는 상수함수 3입니다.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합의꼴로 각각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됐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를 보는 거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뒤에 보면 몇 정도 해볼까요? 이번엔 2의 x제곱 뭐 이 정도 볼까요? 그렇죠? 얘를 함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 얘를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한 번만 더 그려. 진짜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거 이해되세요? 꼭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2의 x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전히 뭐 3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든 아무튼 어찌됐건 예외점이건 존재해요. 그럼 극한값을 처리해보면 3일 때의 함수값을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일 때의 함수값인 거니까 2구 슈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 슈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곱으로 보는 거죠. 2차와 상수 함수의 뭐로 본다고요? 곱으로 봐요. 곱으로 봐도 3에 제곱하면 9잖아요. 9 곱하기 2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이나 곱으로 따로따로 이해해서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역시 x가 3으로 갈 때 이번엔 뭐 할까요? 뭐 이 정도 할까요? 루트 x의 마이너스 뭐 1입니다. 뭐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그럼 얘를 보면 역시 방향성은 3으로 가고요.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 거니까 물론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왜 그렇게 그래프를 좋아할까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3이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역시 구멍 뚫려 있어도 되는 거니까 함수값을 따져보면 여기다가 3 넣으면 되니까 우리 3 말고 얘는 4로 하죠. 뭐 좀 보기 편하라고. 됐어요? 4 하면 예, 똑같이. 됐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면 이 루트 보기 싫어서 이해하기 좀 편하라고. 뭐 3이든 4든 똑같아요. 들어갔더니 2-1인 거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리 함수와 상수 함수의 차로 보는 거죠. 됐어요? 무리 함수와 상수 함수의 뭐로 본다고? 차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우리 지금 하는 건 다 구멍이 없어요. 다 메꿔져 있고 예외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처리해보면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뭐 3으로 갈 때 다시 돌아와요. 아래 보면 x-3에 우리 그냥 곧장 인수분해한 거 씁시다. x-3에 뒤에 보면 x-4가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하고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프를 보면 역시 1차 함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3인 지점에 얘는 뭐가 뚫려 있는 거지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얘는 구멍 메꿔져 있어. 얘는 구멍 메꿔져 있어. 얘는 구멍 메꿔져 있어.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고요. 얘를 보면 위아래가 약분됐는데 처리해보면 없는 놈인데 목표값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목표값인 거니까 그렇죠. 목표값인 거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방향 너무 지저분하게 했나? 제대로 해? 좋아요. 제대로 해. 지저분한 거 싫어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여기에 구멍 뚫려 있대요. 그리고 달아라. 이게 x는 3입니다. 그런 건데 좀 계속 보면서 익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온다니까요. 진짜예요. 올라가, 왼쪽에서 와, 올라가. 그러면 함수값 목표가 아래에서 가. 아래에서 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 얘가 타고 내려가. 그 다음 아래에서 타고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목표값이 여기인데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약분해서 여기다 넣어보면 그래프가 좀 차이가 있네. 5로 바꿔요. 나쁜 놈아. 5로 바꿔요. 미안합니다. 5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5로 바꿔요. 그래프 값이 이상한 데 나왔잖아요. 대충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5 이 사람아. 5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들어갔더니 얘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얘를 뭐로 보는 거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나눗셈으로 보는 거예요. 2차와 몇 차? 1차의 나눗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수렴하는 당연히 함수값이 존재할 때만 사용을 해요. 함수값이 존재하는 뭐라고 할까요? 극한값을 처리할 때는 함수 두 개의 합으로 보는 거죠. 얘는 함수 두 개의 곱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함수 두 개의 차로 보는 거고 얘는 함수 두 개의 나눗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함수가 돼도 되는 건 이해되는 거잖아요. 꼭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함수끼리의 사칙 연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함수의 사칙 연산 가지고 합, 곱, 차, 나눗셈 한 놈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얘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식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하나 더 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역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역시 얘도 동일합니다. 아래에 있는 얘가 방향성을 나타내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fx는 역시 함수를 나타내요. 한 번 더 써.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놈에서 리미트 x가 이번엔 양의 무한대가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요놈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됐어요?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건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돼요. 무한대로 가면서 수렴하는 놈. 당연히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가면서 수렴하는 애는 우리 딱 하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이 함수 중에서.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또 해요? 또 해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첫 번째 얘를 이렇게 할까? 앞에서 우리가 x는 a로 갈 때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확인해 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사실은 나는 꼭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서나 개념서나 그런 데 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설명을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몇몇 아이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나는 뭐 이렇게까지 꼭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형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보세요. 2에 x가 있대요. 근데 이 x를 뭐로 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x 플러스 x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2의 x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요. 폭발해버리니까 얘는 발산해버려요. 됐어요? 발산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이 똑같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발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할 것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 꼴인 거,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x 곱하기 x 뭐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럼 얘를 그냥 통째로 x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간대. 그럼 이렇게 간대. 뭐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발산해 버리니까. 그럼 문제가 얘하고 얘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것은 세 번째 것부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무한대, 마이너스 뭐 무한대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얘는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데 설명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럼 정리해 보면 리미트, 나누기, 그죠? 나누기, 미안합니다. 리미트, 한번 삐끗해서 지워요. 처리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확인해 보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인 거니까 뭐 이런 거죠. 2의 x의 제곱분의 3의 x의 제곱에 뭐 플러스 1 뭐 이 정도 할까요?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대요. 그러나서 보시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살짝 변경한 거니까 충분히 무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뭐를 변형해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식변형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식변형의 기준이 뭐지? 우리 여기 옆에다 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것도 나올 리가 없고 나오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식을 변형할 때는 기준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몇입니다? 0입니다. 이걸 아는 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도 우리가 0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변형할 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변형할 수 있는데 가능한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래에 있는 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뭐 해서? 치환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치환한다고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요. 왜 마이너스 x일까요? 마이너스 x는 무슨 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니까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설명해요.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거 전체가 일로 훅 가닥 뒤집힐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쪽 전체가 일로 훅 가닥 뒤집힐 테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되면서 이 전체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놈은 절로 음의 방향으로 가는 놈은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t는 어디로 간다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는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인데 위에다가 뭐 한다고요? x분의 1을 곱해요. 여기다 뭐 곱해요? x분의 1을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개수비 아니면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은 나눗셈밖에 없어요. 하나 더 해보죠. 마지막.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것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리미트 그렇다니. 그렇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형태래요. 얘도 조금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3이란 이런 함수가 이렇게 할까?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얘 1차니까 무한대. 1차 너무 심심한가? 2차로 바꿀까? 1차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2차로 바꿉시다. 심심하다니요. 그렇죠? 아니, 너무 쉽다고요. 얘가 x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뒤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뭐 3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대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얘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 쉬워서 문제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느냐? 예를 하나 더 들면 리미트 x가 역시 무한대로 갈 때 계산 못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에 x에 뭐 할까요? 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x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얘 무리함수인데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런 경우만 시험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만 나온다고. 그냥 하는 김에 전체 다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을 변형하잖아요. 식의 변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지? 무리 식의 대표적인 식의 변형. 그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유리화 한단 말이죠. 그렇죠? 됐어요? 유리화 해가지고 식을 처리하면 돼요. 칸이 없어서 이건 뭐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살짝 하나만 예를 들까? 아무튼 그래요. 요거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을 하나 써왔어요. 무리도요. 이게 백인데 구멍 뚫려 있는 놈. 뭐 여기다 예를 들어요. 자, 여기다 예를 들기를 이렇게 돼 있대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세제곱에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에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놈 가지고 이제 처리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뭐 분자도 0으로 가서 위아래 인수분해한 다음에 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래요. 우리 앞에 여기에서 x가 a로 갈 때 사칙연산이 있었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기억나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럼 중에서 얘로 방향성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나눗셈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것만 예외점이 있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미안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꼴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꼴은 치환해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결국 얘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얘도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있는데 더하기, 곱하기는 발산하니까 아예 문제 낼 값어치가 없는 거고요. 나올 만한 것은 나누기, 빼기 꼴인데 빼기 꼴은 빼지 못하도록 루트 같은 걸 막 이렇게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은 요거니까 집중적으로 좀 연습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계산이 명확해야 이게 손에 좀 잡혀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라고 그래서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이해가 될 때까지 한 2번, 3번만 연달아 보세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네, 한번 보시죠.